네, 화면 보이시죠? 네,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원픽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누려고 해요. 원픽 같나요? 여러분들? 사진 보이세요? 예.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사진으로. 하나님의 원픽은 바로 너야. 예. 승현아, 좀 공감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정했느냐라고 한다면, 원래 마태복음 말씀 통해 좀 사순절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은데, 지금 내일 저희가 처한 현실이,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이 오랜만에 이제 오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슬슬 계속.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돌아온 자들,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느낄 만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랜만인데 괜찮을까,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고 나와도 뻘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연락은 하시고 하겠지만 그 첫걸음 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못 나왔었던 것에 대한 현실도 있고 팩트적인, 거기에 인한 약간 죄책감도 은근히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방해물,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약간 홈커밍 데이처럼 맞아주는 거죠. 웰컴 투 홈. 이제 웰컴 백 홈이라고 해야 되나? 집에 다시 돌아온 거를 이제 너무 환영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본문을 정했어요. 본문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학교 때부터 잘 들었던 내용이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픽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읽을게요. 같이 뭐 읽어주세요. 그냥 가볍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제 대해 주소서 보소서 하고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잘 아는. 근데 우리가 스토리는 잘 아는데 이 말씀에 이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지의 포인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늘 가르쳐주고 강조하지만 큐티 말씀이라는 게 결국 그날 주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것 외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마주하고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정도 수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나가면서 단어를 보고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아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해 가면서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민지가 가능하면 아까 틀었던 그 음악들 잠깐 잔잔하게 틀어주시면, 예, 자, 한 3분 정도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아들이 있었다. 목사님 화면 공유 저랑 동시에 안 돼요. 아, 그래요? 화면 공유 때문에. 오케이, 그럼 제가 그냥 하세요. 그럼 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큰아들 본문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예. 이제 우리가 순모임 때 이제 이러한 나눔들을 할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나눠보자. 우리 친구들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걸 느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은혜, 깨달음이 있었나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예. 우리 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승현이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아요?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 제가 느끼는 걸로 말해야 되나요? 네, 괜찮아요. 뭐든 느껴지는 걸. 좋아요. 예.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형식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은 음,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아무래도 공통되는 그 주제가 이제 이런 탕화처럼 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어 오늘 아직은 제 마음에 그 주제 이걸 읽으면서 그 주제에 대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그런 거는 막 엄청 느껴지진 않는데 음. 어 뭔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좋아요. 일단 목사님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 그것도 좋은. 그러면 만약에 승현이 순원 중에서 내일 만나게 될 순원 네. 중에서 되게 오랜만에 온 애가 있어. 근데 그 친구에게 이제 승현이가 순모임을 통해 돌아온 것에 대한 감동을 줘야 할 것 같아. 이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물론 고민하고 설교를 하지만 승현이도. 그래서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승현이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사명. 좋아요. 하여튼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 예. 근데 조금 아직 와닿진 않는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나눔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난 이미 왔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혁이 있나요? 도혁이? 제가 지금 이걸로는 다 안 보여요. 도혁이는 어땠어요? 저는 그 돌아왔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돌아왔을 되게 네. 약간 네. 조금의 어떤 거리감을 두고 거리감. 아버지가 이제 그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맞아준 게 아니고 정말 잃었던 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정말 무한하게 이게 그 사랑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품어주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좋네. 되게 거리감이 없이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 무한한 사랑 너무 좋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좋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제가 뒤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 우리 저기 성이 보여요? 있어요? 정성 네, 예, 성이는 어땠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약간 상황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우고 싸우고 나 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뭔가 연락을 기다리고 네. 연락하지 말라 그래도 연락이 오면 되게 기쁘잖아요. 네, 네, 뭔가 네.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나온 남자친구의 어, 모습이 아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 결론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음, 그 목적이 비슷한 것 같은. 뭔가 굉장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잘 적용하는 듯한 참.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결국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동일하죠. 맞아요. 다툼이나 예, 있었을 때. 좋습니다. 그럼 한 명만 더 혹시 나는 이러한 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한 분만 더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나다 싶은 사람. 김주혁 들어왔네요. 지은이도 들어왔고. 혹시 뭐 나눌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한유는 어땠어요? 한유. 저는 그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거를 보고 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예. 어쨌든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다 쓰고 예.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네. 것도 다 본인이 좀 힘들어 봐야 네.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힘들어 봐야 오케이.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나도 힘들어 보겠다. 뭐 이런 좋습니다. 예. 한번 고생도 해보고 또 잠깐 하나님 품도 떠나봐서 고생을 해야 이제 참된 그 사랑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것도 좋은 귀합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승현이가 얘기했던 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결국 이 가운데에서 우리 아침 먹는 우리 이쁜이들 환영합니다. 예, 너무 그 뭐지? 그 아침이 아니라 결국 되게 동일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돌아왔는데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워낙 잘 아는 말씀이니까 또 새로운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1절,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을 보고 전 이걸 느꼈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아들의 말이 아버지에게 과연 어땠을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 네. 고대 시대의 요즘에도 뭐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시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재산을 분할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요즘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집안 형편이 어떠하든지 대놓고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 집 재산 다 합치면 한 50억쯤 되잖아요. 나한테 25억만 주세요. 예, 25억. 25억.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을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 집 재산이 5억이야. 1억이야. 뭐 5천만 원이야.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귓방망이 올라오든지. 굉장히 이게 사실 모욕적인 상황이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라고요. 엄청난 일. 요즘에도 뭐 귀싸대기 한데 후려맞을 일인데 예전에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가족 공동체였던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뭐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메시지로 잡았어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아버지 입장에선 굉장히 이게 수치심이 겪을 만한 상황. 예. 여러분 수치심이 무슨 뜻이에요? 수치심. 수치심.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이제 뭔가 모욕적인 거, 이러한 것들. 채팅으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제 수치심. 창피. 아 맞아요. 창피. 창피.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수치심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들켰다.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내가 겪었었던 가장 힘들었던 수치심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겪은 가장 힘들었던 순모임을 할 때 이제 저기 저기 순원들하고 이제 이런 나눔들을 하는 거죠. 제가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가 수치심이면 수치심은 무엇이고 혹시 우리 뭐 아이니가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그 들킴은 뭐였어요?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요즘에 가장 핫한 것들이 이제 뭐 성적 수치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이 손민지 씨 이것도 하나 못해?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고 뭐 우리 혹시 뭐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좀 해서 은경이 정도면 좀 얘기할 만한데 은경아 작품이 이거밖에 안 될 수준이? 이것도 못해? 누구보다도 못하네 되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치심이거든요. 온정 씨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오늘까지 하랬어. 오늘까지 해야지. 저기 황소연 씨는 이거 다 해왔는데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 이런 게 이제 수치심, 부끄러움, 들킴, 창피. 은정 언니가 잘못했네는 아니고 우리 손민지 씨 자꾸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게 수치심이에요. 우리 상음이도 회사 생활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참 특히 가장이 돼서는 또 더 느껴지잖아. 우리 상음아, 우리 가장 결혼한 사람들끼리 또 느낄 수 있는 또 미안해요. 괜히 걸고 넘어져서. 뭔가 이렇게 뭔가 가정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회사 상사가 막 욕하고 보스가 막 뭐라고 해도 소영이를 위해서 막 참아야 되고 막 지민이를 생각하며 막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비슷하지 않으셨나? 굉장히 모욕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껏 키워줬더니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빌어먹을 아들 놈이 다 뭐 이딴 아들이 다 있나 뭐 하여튼 표현 다양하게 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스킬 이게 필요해요 사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예민하신 분들은 또 한 귀로 듣고 열 길로 생각하는 예민보이들이 또 있잖아요. 예. 하나들은 막 10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우리 은희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문은희 씨요. 온갖 모욕을 다 쏟아내잖아요. 막 그러한 수치심들. 근데 오늘은 느낀 아버지가 사실 그거거든.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예, 동일하게 수치심이라는 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결국 아버지 당신 필요 없다. 너 없이도 잘 산다. 네가 뭐 내 아버지냐 그냥 돈이나 주고 우리 관계 정산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고요. 수치심. 그래서 저는 또 이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의원분 중에 한 분이 아나운서 출신이라 그런지 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좀 공감이 돼서 나눠봤으면 하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수치심이란 용어 자체가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약간 성적 수치심이기도 하지만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규정을 할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내가 느껴야 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왜 그걸 내가 느끼는 수치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냐라는 거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수치심이라는 의미가 좀 굉장히 적절한데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단어적인 의미와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수치심이라기보단 불쾌감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발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굉장히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꼈었던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꼈었던 감정이 사실 수치심보단 불쾌감인 거죠. 여러분 굉장히 불쾌한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 그 상대방의 뭔가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나 매너 없는 행동들을 통해서 혹시 지은이도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요? 지은이 혹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수치심을 참으셨죠.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까지 좀 묵상이 더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볍게 여러분 불쾌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상황 말고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상황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MJ가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없다고 미치겠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 교회 옮길 거라고 막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수치심이죠. MJ 이 기껏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만나고 하는데 막 저한테 그런 불쾌감을 줬어요. 그럼 제가 이제 민지우를 다시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순원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인이 순원이 언니 처음엔 막 좋았는데 순모 이름을 하면 할수록 제 영성이 더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양육국장님 저 순 좀 바꿔주세요. 아인 순장님하고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뭐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아이니의 마음이 막 무너지겠죠. 저한테 와서 막 울겠죠. 목사님, 순원이 와서 저한테 그런 막 수치심을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난 한두 번도 아니야. 괜찮아. 버티자. 뭐 이래야 되나?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랑 아니었나? 사랑. 예, 사랑.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국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불쾌감을 느끼고도 결국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그래? 에라이 쌍 너 그냥 한번 될 대로 돼봐라. 너 가서 고생 좀 해봐. 이 못놈의 새끼야.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막 그 끌어오르는 이 마음을 잘 억누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줬을까? 저는 후자 쪽이었을 것 같아요. 녹화 중이었다고요. 예. 녹화 공유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만 보는 걸로. 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는 결국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리더십들도 얼마나 많이 무너질 일이 많은지 몰라요. 리더십 모임을 통해서, 또 회사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 관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가까운 사이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불쾌감이나 수치심으로부터.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일어설 수 있게 나를 나아갈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었던 건 결국 아들에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비참한 현실. 아들이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나요, 여러분? 아들이 마주한 현실이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됐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 결국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뭔가 이렇게 가졌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단어 두 개,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하나는 돼지고, 돼지. 하나는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 이게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꿈에 돼지가 나오면 바로 로또를 사야 되죠. 복권을 사야 되고 뭐 뭔가를 해야 이제 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대 사회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예. 결코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동물. 쥐염 열매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가난의 끝판왕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난의 끝판왕. 우리 옛날 시대에 막 밥을 못 먹어서 뭐 보리고개라고 이제 보리를 쥐어 먹고 살았던 그 시대에 뭐 그러한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난의 끝판왕. 부정한 동물과 같이 함으로써 굉장히 힘든 생활을 살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떠났더니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더라. 근데 이 마주하게 된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까 한유나 뭐 나눈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극단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결국 마주하게 되는데, 백날 얘기를 해봐야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돌아오는 친구들에게, 이제 앞으로 돌아올 친구들에게 뭔가를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수모임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이 떠나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돼지를 치게 되고 쥐염 열매를 먹게 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반협박도 하고 막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백날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느껴야 돼요. 교회에서의 느꼈었던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내가 느꼈었는데 교회를 아버지 품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느끼는 이 돼지와 쥐염 열매를 먹는 이 영적 현실이 너무 가련하구나. 교회에는 굉장히 풍족함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너무 많았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결국 그래서 그것이 포인트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러한 마음들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실패와 현실을 마주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사실 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다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싸우고 나서 다시 화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랑 막 현승이랑 막 대판 싸웠어. 막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막 거의 뭐 주먹만 안 올라갔지 막 쌍욕해가며 싸웠어요. 막 현승이 막 대들고 다시는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화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되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저버리고 갔는데 인간적인 도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거든요.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하거든요. 그 장벽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특별히 우리 순원들이 결국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갔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마음을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하고, 자 마지막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원픽은 바로 당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해 주신다. 아버지의 마음 무엇일까? 결국 끝까지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끝까지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계셔. 너가 갖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돌아와 보자. 너무 환영해 주실 거야. 잃었다가 찾은 아들의 그 기쁨을 주님께서 원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또 그다음 앞으로 매주일을 그렇게 좀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결국 우리들의 원픽, 하나님의 원픽이 우리인 것처럼 우리의 원픽도 하나님이 되는 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볍게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주 말씀을 이렇게 마주하고 수모임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좀 풍성한 나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다른 광고 사항들이 있을까요? 내일은 이제 순모임이 순모임 시작이라기보다 약간 목청의 톰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순별로 모여서 첫 번째 그냥 나눔을 하는 시간 정도로 우리가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좀 그걸 잘 준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사항 없으면 내일은 그렇게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사경회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순모임은 한 90명 이상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한 최소 6명 정도, 아까 보니까 한 7명씩은 또 이렇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좀 많아서 부담은 될 수 있지만 한 영혼 좀 귀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에는 또 그거대로 나눠져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들은 국장님들대로, 또 새 가족 순장님들은 순장님들대로 또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회의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전달 사항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뭐 새돌이나 뭐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럼 일단 예, 회의실을 만들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박도혁, 조아인. 예, 그러면 이 역할별로 제가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별로 들어가서 나누시고 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그럼 이걸 언제 하죠? 예배 끝나고? 일단 여기 와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지 않을까? 근데 나 은희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 은희가 저번 주에 혼자 엄청 열심히 포장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뭘 봤는지를 뭔가 PPT로 띄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잘 모를 것 같아서. 근데 은희 언니 지금 몇 방에 있는 거죠? 은희 은희는 없어.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뭐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예배 때 광고 때 언급을 하는 게 으로 한 번 더 컨펌할게요. 여기서 하나만 바뀌었다 그랬는데 예솔인의 순에 누가 들어갔다 했는데 누구였죠? 예솔인의 순에 잠깐만요. 동현이요. 아 맞다. 동현이만 예솔인의 순으로 옮겨진 거 말고는 다 변동된 건 없어서 괜찮으신가요? 따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빠진 사람이 있다거나 추가된 사람 혹시 만약에 오늘 중으로 순 모임에 신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카톡방에 올리고 추가할게요. 카톡방에 이렇게 추가된 순모임 신청한 사람 누구 추가적으로 있다 하고 누구 순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편성할게요. 오늘은 공유 드리고 네.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부 잘 보이시나요? 2부 순장님이 상훈 오빠랑 지은이 있는데 보면은 그 명수가 고르지 않아요. 여기는 왜냐면 2부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건면해서 3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선안의 순에 조금 더 들어가고 할 것 같고 네 따로 여기도 변동사항 있나요? 혹시? 2부 순장님 중에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대로 넘어가고 그러면 오늘 순 모임 이제 시작한다고 카톡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연락처가 다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올려주신 그 목청
연락처 이렇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공유 드리면 이제 등록하시고 오늘 중으로 편하실 때 카톡방 만들어서 이번 연도에 내일 예배 끝나고 나서 첫 모임이 있다. 그래서 그때 잘 들어와 달라고 하고 뭐 링크 같은 거 공유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얘기하고 싶은 거나. 아마 막 그 순 카톡방 만들면 그런 뭐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순모임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온라인 예배인데 순 모임도 온라인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아마 순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확한 거는 내일 그 예배 끝나고 줌으로 하는 그 모임 때 물어보면 될 것 같다. 하는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이 그 뭐지? 뭐라 그래? 원칙이에요. 온라인 그 비대면이 원칙이라서 순모임도 아마 비대면으로 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정아, 질문이요. 네. 그러면 내일 예배 끝나면 전체 인원이 다 줌에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일단 맞아요. 일단은 모든 청년들이 한 줌에 먼저 들어왔다가 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순모임 이동 전에 이렇게 해달라. 뭐 호스트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뭐 메인에서 일단 안내할 걸 하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을 열어서 저희가 여기 들어온 것처럼 순별로 소회의실을 들어가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다 같이 할지, 다 같이 모였다가 할지, 아니면 각 순장님들이 그냥 줌 링크를 각자 아이디로 열어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래서 또 사경회라서 사경회에 맞게 또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순모임 자체를 그래서 아직 그건 안 정했는데 일단은 그렇고 네. 응? 만약에 내일 좀 소모임을 나눴는데 그때 늦게 들어오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많이 안 들어오거나 늦게 오는 사람들 음. 순모임 예배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메인에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저희 그 국장님 중에 누군가가 메인에 이렇게 남아서 좀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순모임을 이렇게 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소회실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메인에 한 명이 있을 건데 문제는 많이 순에 만약에 순원들이 많이 안 오거나 하면은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명, 두 명 올 수도 있잖아요. 순별로 찢어지니까.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목청회동 했을 때 많았을 때가 한 3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90명, 뭐 80명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들어오는 인원을 보고 뭐 그때는 순을 뭐 합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순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승현이네 순이랑 뭐 아인이네 순을 같이 한 그룹에 묶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인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내일의 목적은 그 순원들이 서로 우리 순이 누구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고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서로 자기소개하고 이런 게 목적이라서 순 상관없이 막 이렇게 무작위로 소회의실을 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순을 기반으로 하되 상암이 오빠 말처럼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넣으면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따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줌 순모임 예배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순장이 참여를 못하면 그때도 연합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혹시 내일 참여 못하는 순장님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서 조금 뭐 순을 뭐 2개씩 연합을 할까요? 어차피 카톡방을 오늘 만드니까 우리 순이 누군지는 알고, 그래서 딱 그 소모임이 열었을 때 예를 들면 뭐 다솔이네 순이랑 뭐 승현이네 순이랑 여기는 같은 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합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첫 모임이니까 뭐 좀 같은 순끼리 하면 좋겠다 싶으면 아예 시간을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따로 구별해서 봐도 좋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도 돼요. 그럼 내일 예배 뭐 끝나고 네. 안 하고 네. 그냥 각 순별로 알아서 네. 해도 되고. 음. 근데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목장의 톰이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네. 뭔가 내 예배 후에 아무것도 그럼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그게 또 거니까 걸리는 괜찮나? 거죠. 음. 그러면 약간 목청의 톰이란 취지 차원에서면 좀 그러게 은정이가 말한 대로 약간 예배 후에 일단 한번 하는 걸 좀 우선에 둔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식 모임은 아니니까. 예. 네. 아니면 오늘 카톡방 만들고 예. 내일 우리가 첫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예. 시간은 이때부터 이때 될 것 같고 줌으로 같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질 것 같은데 혹시 누구누구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미리 좀 명수를 파악해 주시면 이렇게 좀 그거를 고려해서 너무 적은 순, 뭐 예를 들면 상황 오빠네 순이 5명 다 오는데 뭐 은정 순이 2명밖에 안 온다 하면은 2개를 좀 묻고 그래서 미리 그거를 파악하면 네. 내일 그 소모임 열 때 네. 제가 배정하기가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지은이가 말한 것처럼 네. 내일 순모임 순모임 예배 끝나고 예, 그게 시간적 제일 여유가 없을 거예요. 뭐 순장님들은 바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뭐 한 10분 정도를 그냥 음악 틀어놓고 들어오는 걸 기다린다 하더라도 예. 순장님들은 약간 바로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은이가 만약에 내일 뭐 일을 해서 좀 늦게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은이네 순이랑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우 오빠네 순을 같이 묶어서 네. 상우 오빠가 진행을 초반에 좀 해주시고 네. 하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예, 지은이가 말한 게 진짜 제일 현실적인 어려움이거든요. 만약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만남은 줌으로 해야 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가는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일단 내일은 한번 내일은 일단 한번 예배 후에 하는 걸로 일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도 뭐 공간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자리를 잘 잡아서 해주시는 것도 비전홀도 저희가 개방을 해놓을 테니까요. 뭐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 그거 써도 되는 거예요, 장소? 네네네, 장소는 써도는 가능해요. 뭐 너무 운집되어 있지만 않으면 우리 맨날 수모임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선에선 충분히. 그러면 내일 현장 예배 오는 순원도 있고 아닌 네. 순원도 있으면 온 순원들이랑 같이 줌에 들어가도 되나요? 같이 모여서? 예, 그게 일단 내일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예. 뭐 한 그러면 많은 인원이진 않을 거니까. 예. 그러면 그 한 공간에 또 막 5명 이상 있으면 좀 안 될 수 그게 이제 있으니까 걸리지. 예. 오늘 그러면 교회에서 순모임 할 순장분들 체크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런 식까지 하고 장소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조사를 받아야겠네. 그럼 일단은 오늘 해야 될 게 그 카톡방 카톡방에서 인원 조사, 참여하는 인원 조사하고 순원들
조사하고 그다음에 장소 쓸 곳 미리 파악하고 내일 순장님들이 뭐 집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는지 교회에 와서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바로 끝나면 가니까 그거를 오늘 카톡방에서 같이 정하고 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연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들이 사람 많지 네.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또 연합하는 것도 그 명수 올려주시면 이렇게 같이 짜보고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디오 같은 거 겹치고 하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순원들이랑 순장이 만약에 같이 있으면 저는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순장님들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순원들이 같이 옆에 있으면 뭐 퀴즈 내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울리게 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마이크가 계속 이렇게 막 하울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상관없나요? 그러게 진짜 아니면 뭐 채팅창을 하든지 그러게 듣는 거는 가능하고 마이크 스피커만 끄면 그래도 그 하울링은 없을 텐데 아니면 이거 이어폰 꼽으면 그래도 좀 되지 않나요 서로? 그러면은 이어폰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 교회 오는 친구들은 이어폰 이거는 그 뭐지? 목청 채널로도 한번 내일 이런 모임 있다고 얘기하면서 준비물 챙겨달라고 목청 채널로도 공지를 할 텐데 순모임 카톡방 만들면 카톡방에서도 공지할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럼 공지 한번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카톡에 다솔이가 설명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 호스트가 미션 문제를 아마 이렇게 미션을 그 전체 메시지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서 서기가 필요한 것 같고 바로 오셨네. 네, 찾았어요? 네, 네. 목사님 필요했어요, 정말. 말해요. 예. 저희 순장 그거 순모임 확정됐어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거의 확정하려고 지금 모임 중인 거예요. 예. 내일 발표하는 거예요? 오늘 발표할 거예요. 연락들이 오늘 연락들을 주죠. 순장들이. 멘톡을 하는구나. 이런 거 소통! 빨리빨리 좀 알려달라고요. 저희 괜히 회의하고 있었잖아. 왜? 너무 어떻게 이게 알릴지. 몰랐어가지고 지금 저기서 다 얘기하고 있죠. 예. 미안해요. 이번에 좀 순장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그쪽에 많이 이렇게 했어요.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광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짜여졌어요. 이제 순모임 가세요. 이렇게 하는 발표 필요 없어요? 광고는 아마 예배 후 그 화면 정도는 아마 할 건데 지금 뭐 어제까지도 약간 조정들을 하면서 완전 최종 확정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공유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화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연락들은 아마 바로 순장들이 하실 거고 예배 후에 이제 순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냥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뭐지 우리 전체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갖고 이제 뭐 저나 양육국장님들이 이제 다 오셨어요 하고 이제 아마 소그룹으로 뿌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주보에는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그거를 지금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지금 아마 이렇게 딱 1부, 2부 막 지금 막 조정 중인데 완전 확정된 건 아니어서 아마 공유는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써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형규는 약간 준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PPT 화면 같은 걸로 그냥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네. 이미지로 주시면은 뭐 광고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저기 연락을 할 거예요. 그 저기에서.
근데 진짜 음. 그 이미지 하니까 생각나. 작년에는 순 하나씩 PPT 한 페이지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게 자기가 어디냐라는 그런 물음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번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도 간다고 하니까 전체 페이지에다가 그냥 다 한 번에 쫙 보이게 네. 딱 깔끔하게 넣어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작년에도 그 한 페이지 넣으니까 진짜 글씨 너무 깨져가지고 그래도 1부, 2부 나누면 좀 괜찮을라나? 1부, 2부 정도만 그래요. 나누면 작년보단 인원이 조금 덜해서 그나마 약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니면 정말 안 보이면 1부를 그래도 반으로 쪼개는 정도? 순 하나씩은 힘들고 아무튼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회의 끝? 다 얘기 나눴어요? 할 게 없어요. 그 사경에 관련해서는 뭐 하여튼 다음 주 옷을 서연아 주문하면 될 것 같고 예,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일단 그래도 될 것 같고 뭐 사경에 관련해서 뭐 다른 이야기들은 없어요? 필요 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잘 되고 있어요, 서연아? 찬양팀은 진짜 다음 주네 벌써. 혼자 네.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이끌어가느라 쉽지 않을 텐데. 콘티 아직 못 잤어요. 애들이 말 잘 들어요? 말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서연이 파워로 그냥 다 잘 끌고 가면 되겠네. 근데 그 연습은 아마 저녁 7시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토요일?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누구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일단 저랑 간사님이랑 아마 박 목사님이 계시거나 일단 다음 주 한 번이네. 그럼 한 번밖에 못 하네요. 뭘요? 연습은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닌 거죠. 네네네, 오늘은. 그러면 일단 저도 뭐 있도록 해야죠. 뭐 한번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내일 오신 김에 저희가 특세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뭐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 시상 하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그냥 뒤에서 나눠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따로. 따로 후자. 그래요? 뭐 그렇게 합시다. 너무 좀 시간이 지나서 약간 그렇기도 하겠다. 맞아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국장 모임 이제 네. 국장회통 끝났는데 국장 회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저 이제 리더 모임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어떻게 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원래는 저희가 주일에 하면 좋은데 또 당분간은 사경회라서 원래 이 시간은 이제 약간 뭔가 회의하는 시간보다는 약간 그 나눔 시간이면 더 좋은 건데 당분간은 이 시간 정도 활용해서 가볍게 나누면 제일 좋고 아니면 따로 시간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따로 시간을 구별하면 일단 뭐 다른 활동하는 것들이 일단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 아니면 주일 예배 후에요, 보통은. 근데 주일 예배 후도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니까 이 시간이 제일 좋기는 하죠. 그럼 이제 난 안녕. 아유, 또 안녕이야. 저 이 시간에 과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예요, 그럼? 근데 확실히 이 시간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짧게라도 나눔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스페인은 음, 좀 따로 시간을 잡아서 매주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예, 하면 좋은데 그 시간을 그래도 좀 이렇게 정해놓으면 오케이. 좋긴 할 것 같아요. 2주에 저도 한 번씩 언제가 우리가 좋죠? 주일 뭐 순모임 이후도 좋고. 또 그때 또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몇 아니면 번 그렇게 평일도 했었는데 괜찮아요? 평일?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오히려 평일이 평일 저녁에 다 시간이 안 돼요. 아, 다 이게 수업 아니면 과외예요. 뭐야?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도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아, 그러면 주일. 일단 몇 개 후보를 두고 한번 투표를 해보시죠, 그럼. 예. 토요일 뭐 오전 점심, 뭐 토요일 밤, 주일 예배 후에, 그다음 평일 저녁 뭐 다 걸어놔야지 뭐 일단 해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뭐 안 되면 뭐 카톡으로라도 하든 뭐 어차피 줌이니까 뭐 2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좋습니다. 예. 투표로. 만약에 토요일 밤이면 그때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모임은 그럼 뭐 기도 모임도 일단 뭐 다른 게 평일에도 지금 많아가지고 또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네. 그래서 일단 사경회 때까지는 해보고 정해보도록 합시다. 급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여튼 잘 부탁하고, 예, 사경회랑 이제 내일 순만 잘 시작하면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서연아, 그 영상은 할 수 있겠어요? 다 했어요. 다 벌써 다 했는데 했어요? 렌더링을 아직 안 해서. 야, 괴물이네. 쟤 어제 뭐야?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계속 울었어. 에? 너무 왜 미안. 울어요? 우리 서연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파서. 우선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어제 거짓말 안 하지. 만드는데 그 이제 강사분들 녹화 그거 따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멍청인가 이러고 다시 넣느라고 또 시간이 늦어졌어요. 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지만 어제도 좀 일이 생겨서 그래. 너무 고마워요. 그럼 연락 주시고 주혁아 그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잠언 성경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청년부도 뭐 그냥 묻어가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교육국에서 그거 그냥 나눠주는 거 정도만 광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정별 개인별로 뭐 그냥 다 쓰는 거거든요. 용지는 다 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내해 주시고. 예. 그럼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또 마무리할까요, 그럼? 예. 오늘 또 뭐 유치부랑 이제 내일 청소년 집회 4시부터 본당 세팅인가요? 서연아? 5시? 4시? 본당 세팅 시간은 특별히 없는데 모이는 건 한 4시 40분에서 5시에 연습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때 순모임 때문에 시간을 얘기했었어가지고. 네네네, 그럼 맞아요. 순모임은 뭐 제약이 없어요? 4시 반까지만 마치면 돼요? 네네네네. 괜찮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겠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순장인 친구들이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일단 얘기는 해줄게요. 5시 정도부터 모임 시작인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식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끔 시간 조절을 잘 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잘 쉬시고 그럼 내일 또 뵐게요. 저는 저쪽 방으로 또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 저 또 왔습니다. 네. 드디어를. 근데 원래 그 라이어 게임 시작할 때 네. 뭐 말하는 순서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거든요. 왜냐면 라이어가 먼저 시작을 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엉뚱한 주제를 말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뭐 근데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나이 하지? 순으로 한다든지 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이 그러면 순으로 이렇게 한번 간다든지. 네. 저는 순서는 나이순이나 네. 네. 뭐 아니면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뭔가 그래도 좀 더 공평하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자가 뭐 나이 순이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기 화면 채팅창에 뜬 순이라고 그 순서대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나이나 화면이나 뭐 해가지고 뭔가 그런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다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바쁘겠지만 채팅창에 그 막 개인 메시지로 한 명 한 명 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겠지만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카톡으로 근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한 속으로 카톡으로 알려줘도 되고. 근데 카톡도 개인 톡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하고 라이어 주시기 알겠으면 라이언 바뀌고 답을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진진가 게임 아시죠? 진진가도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보여주면 잘 안 보이니까 채팅창에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제 난 키가 160이고 몽치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초등학교 때 이불에 오줌을 싼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나서 이거를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다솔이 차례였어요. 그럼 다솔이가 이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솔이의 이 말 중에 거짓말인 거를 맞추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얘기할 거 있으세요? 진진가 게임?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네, 이거 다 끝나면은 이제 뭐 오늘 어땠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앞으로 뭐 순모임 하게 되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얘기할 거 있나요? 내일 이 순모임에 대해서? 그러면 소모임으로 나눠져서 모임 끝나면 자유롭게 마치면 되는 건가요? 네. 소모임으로 나눠지고 나서 다시 메인으로 모이지 않고 저번에 그 저희 목청 클래스 했던 것처럼 소모임에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마다 인원수나 이런 것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초성 퀴즈는 주제를 하나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시간들이 많이 들어서 한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3시 한 반에 이게 열리고 3시 한 35분에서 40분? 한 3시 40분까지는 메인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아마도 저번에 목청해톰 해보니까 이렇게 각 소모임으로 찢어지는 시간이 대략 한 3시 45분, 3시 50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은 너무 긴가? 어느 정도 소모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대를? 아마 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 그래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초성 퀴즈 하는 거는 한 15분? 20분이면 한 주제는 다 끝날 것 같아요. 한 20분이라고 생각하면 20분 초성 퀴즈 15분에서 20분 하고 그 다음에 라이어 게임이나 진진각 게임 둘 중에 본인이 조금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솔라리움은 그럼 솔라리움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건가요? 목사님? 아마도
맨 앞에 자기소개가 있어요. 솔라리움을 줌에서 할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이 사진을 올려주셨거든요, 카톡에. 그래서 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사진을 아마 이렇게 한 화면에 사진을 이렇게 한 화면이나 두 화면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본인이 그 중에서 하나를 픽업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솔라리움은 그냥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목사님이 그 뭐지? 그림을 다 이제 좀 찾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 뭐 아마 화면에 띄우면 그거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솔라리움 활용할 때는 한꺼번에 50장을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넣고 나머지 사진 각각 한 장씩 1페이지에 설명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진을 한 장씩 50장 한꺼번에 그러니까 50장을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나머지 사진을 한 장씩 그러면 총 51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하나씩 사진이 이렇게 생기는 건가?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 주시면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카톡방에서 얘기하고 그거 아마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이 자기소개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마지막에 이거 오늘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얘기할 때 쓰셔도 되고 처음이나 끝에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50장의 그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니가 뭐 오늘 뭐 자기소개할 때 요즘 최근에 뭐 나의 생각을 이 솔라리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 솔라리움 카드 중에 저는 저기 뭐 몇 번째 여기 모닥불 사진이요. 막 이러면은 그 모닥불 사진을 이 진행자가 큰 화면으로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이다. 그러면 아마 그 밑에 세 번째 사진 찾아서 그 큰 화면에 모닥불 사진이 나오게 하고 그럼 이제 그거를 아이니가 뭐 얘기를 할 때 그 모닥불 사진 띄워놓고 같이 아이니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들으면 조금 더 이렇게 진짜 솔라리움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거를 뭐 내일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앞으로 순모임 할 때도 솔라리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쓰셔도 되고 그래서 내일은 자유롭게 그 솔라리움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나 마지막쯤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한 1시간 정도면 되겠죠? 1시간? 한 3시 50분부터 한 4시 50분까지는 그래도 마치면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 라이어 게임 하나만 해도 느끼기에 한 20분 될 것 같은데 2, 30분? 그래서 시간은 금방 갈 것 같아요. 인원수가 문제라서 인원수는 그래도 적어도 한 그룹에 5명까지는 될 수 있게 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거는 이따 올려주시면 하고 혹시 또 얘기할 내용이 있을까요? 서기 역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기. 네. 서기는 여기에 보면은 서기가 이거 얘기할 때 초반에 자기소개할 때 서기가 순원들 뭐 예를 들면 이름 누구 뭐 이름 좋아인 뭐 또래 무슨 또래 막 이런 식으로 적어서 채팅창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자유 주제를 참신하게 정한 순한테 10점을 준대요. 그러면 이거는 소회의실 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소회의실 들어가서 하는데.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채팅창에 올려주면 그 안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전체에서 못 보지 않나요? 네, 전체 그런 것 같아요. 메인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저희한테 공유를 우리가 순장방에서 공유를 해서 한 명을 뽑는 건가? 사실 저도 이 미션 잘 이해를 못해서 이해하신 분이 계신가요? 잠깐 다솔이한테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션은 뭐 서기가 만약에 적는다고 하면은 뭐 순장들이 마지막에 그 글을 어디 옮겨 놓거나 아니면 어디 순장방에 공유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선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게요. 이 서기는 이 미션은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그 자유제는 결국에 순장님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순 안에서 정하는 거네. 그러면은 일단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방금 현승이가 말한 것처럼 자 이제 소모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미션이 있어요. 미션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가면은 그 메인 세션에서 메인 세션이나 그 호스트가 아마도 모든 소그룹에 전달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로 미션을 이제 줄 거예요. 미션 가장 참신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자유주제를 정한 순한테 10점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게 순 안에서 우리 자유주제 뭐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럼 자유주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동현이가 우리는 그러면 뭐 좋아하는 색깔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게 뭐 다 같이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기가 그거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채팅창에. 그래서 저희 순장님들은 그 서기가 적어주는 그 소개 내용을 나중에 공유를 뭐 카톡방에서 다 같이 해보고 누구네 순이 제일 참신했다 이 자유주제가 이러면 그 순한테 그걸 그 순 모임 하는 그 비용을 아마 선물로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 너무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원들이 좀 자유주제를 약간 미션이 있어야 좀 더 막 활발하게 할 것 만든 것 같으니까 괜찮으시고 뭐 서기가 아무도 없다, 서기할 사람이 없다 하면은 순장님들이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두 순이 연합하니까 한 순장님 해주시고 한 순장님은 진행하고 한 순장님 서기해주시고 아무도 없으면 서기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뭐 제가 놓친 거나 뭐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실제로 안 해봐가지고 좀 다 괜찮아요? 그러면 순장님들이 이거 화면 공유하는 방법은 다 아세요? 그 PPT를 공유하는 방법? 이게 줌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영화 맞춰보세요 하면은 누가 맞추면 딱 정답 보여주고 이거를 슬라이드 쇼로 안 하면 이거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 옆에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밑에 이게 미리 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아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거는 이제 내일 할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거는 얘기할게. 됐다. 딴 거는 없고 순편성 한 거로 만들고 그 순모임을
이제 카톡방 만들고 내일 첫 순모임을 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순모임 아마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일요일날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느라 순모임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순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모임 시간을 정하는 거나 날짜를 정하는 거나 그런 거는 저번에도 한번 목사님이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모임 예배 끝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시간이나 날짜를 정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랑 날짜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순별로 알아서 정하면 될까요? 원래는 만약에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냥 끝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막 끝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줌을 켜고 이런 상황이나 그런 게 다 안 맞으니까 뭔가 정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참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모임 시간이나 날짜는 꼭 예배 시간 후나 주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그래도 틀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인데 그냥 평일 저녁 뭐 아무 때나 그냥 그 순에 맞게 알아서 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 뭐 토요일 저녁, 아니면 주일 저녁 중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좋은지, 순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런 게 뭔가 네. 보기를 주고 그 안에서 고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무 때나 그 순들의 상황에 맞게 그냥 알아서 정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될까요? 참여율이 제일 좋은 시간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럼 일단은 아무래도 순 많이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네. 맞아,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정할까요? 우리도 그러면 순원에서 같이 얘기해보고 언제 시간이 괜찮은지 한 명씩 다 얘기해보자고 해서 그 시간 다 같이 뭐 겹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참여율이 높은 시간에 뭐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정할까요? 그렇게 하고 아마 그러면 다음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그런 순모임 정하고 그리고 순모임 때 뭘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걱정되거나 하는 의견이 있어요? 순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에 대한? 오늘 만약에 그 새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이제 안면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먼저 원투원이나 아니면 새돌 친구들만이라도 이렇게 좀 아니면 순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먼저 이렇게 그냥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좋은 것 같아요. 순에서 잘 모르는 뭐 새돌이나 아니면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줌으로 참여하기 조금 더 어색하고 맞아. 저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화상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네. 하고 저희가 그 예산이 그때 원투원 예산을 짜놨어요. 그래서 선장님들이 그 청년이랑 1대1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뭐 1대1도 가능하면 해도 되지만 1대1은 부담스러우니까 한 2명 아니면 3명 정도 해서 이제 5명까지는 우리가 같이 못 모이니까 4명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한 번씩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 아니면 아이니 말대로 좀
처음 보는 아니면 새돌 중심으로 먼저 만나고 뭐 조금 서로 아는 친구고 이러면은 나중에도 뭐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새로운 친구들 먼저 순원들 먼저 이렇게 원투원이나 2명 대 1명이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줌으로 순모임을 시작하더라도 네. 그 사경회 후에 모임 혹시 목사님 안 계셔서 사경회가 시작되면 그 2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가 급하니 내일을 해보고 분위기를 봐서 사경회 끝나고 나서는 굳이 우리가 뭐 모임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모임으로 그건 하고 순모임은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것 같고 저희가 순키트를 주문을 해서 그 순키트가 교회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순키트 내일 저희 순모임 다 끝나고 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분들 중에 순모임 다 끝나고 한 뭐 5시 정도 되겠죠? 5시쯤에 시간 되는 분들만 와서 그냥 금방 하거든요. 그 저번 주에 성희가 말한 그 파우치 같은 거 샀고 그 안에 넣을 기도 노트랑 큐티 노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 노트 2개랑 볼펜이랑 그다음에 메탈 스티커 그 약간 이런 핸드폰에다가 붙이는 그 말씀 스티커인데 그 말씀은 이번 연도에 그 저희 교회 전체 그 세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메탈 스티커 넣고 그다음에 말씀 통독표 넣어서 그 각자 알아서 말씀 통독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순키트를 포장을 할 거예요. 그 가방에다가. 그래서 혹시 빨리 끝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순키트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 순장님들이 이렇게 아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친구들 만나거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때 만나거나 할 때 우리 순 거는 내가 이렇게 잘 전달 좀 각자 분배해서 하는 걸로 할 것 같아요. 많이 없으니까 순원들이 한 뭐 많아도 7, 8명? 8명인가? 정도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8명은 금방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 나눠주면서 얼굴도 더 한 번씩 보고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때 나눠줘도 되고 그래서 그 순키트 나눠주는 거를 순장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순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고 나서 내일 이제 처음으로 순 소개팅하고 한 번씩 이렇게 순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전화하고 그런 거는 그냥 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죠. 오, 네.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먼저 좋겠어요? 순 소개팅 하기 전에 뭔가 오늘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아니에요. 순 소개팅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모르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명씩 하면은 더 뭔가 저랑이라도 조금 친해지면 참여를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순 소개팅 하고 나서 이 한 주 동안은 아마 새돌들은 또 대학교 새로 가고 엄청 바쁠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톡? 전화가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아이니 말처럼 이렇게 뭐 카톡으로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개인 연락하는 거. 아마 순 카톡방은 거의 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안 쓰고 그냥 개인 톡으로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한번 순 소개팅 내일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 같이 그러면 개인톡이나 전화로 한번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올려가지고 순장님들 다 같이 조금 할 수 있게 할까요? 그치? 좋은 아이디어고.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없으면 네. 없으면은 일단 오늘 PPT 그 아까 공유했던 거 조금 순편성표랑 이런 거 수정해서 한 번 더 올릴 예정이고 그 오늘 회의록은 조금씩 썼으니까 그것도 올릴게요. 같이 올려서 여기 없으신 분들도 듣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내일 순 모임 처음 하는데 네, 편안하게 일단 순장님들이 더 편안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너무 막 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그냥 얼굴 보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막 게임이 잘 진행되고 이런 거는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뭐 잘 화면 공유 안 될 수도 있고 소리 잘 안 들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같이 그냥 그런 거는 하면서 늘어가고 그냥 시도하는 거고 하니까 네,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잘 이제 네, 준비 오늘 해서 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 현승이가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연소가를 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장 모임, 또 리더 모임을 통해서 당자와 하나님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내일 첫 순모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낯설고 또 서로 처음 보는 자리이지만 서로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분위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순모임 가운데 인도하는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얘기하고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